저에게 벌어진 일도 엊그제만 같은데 벌써 이만큼이나 시간이 흘렀다고 하니 새삼 시간이 빠르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인 30대 여성입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어서 그런지 이곳 사연을 출퇴근하며 차 안에서 즐겨 듣곤 있어요. 예전에는 저런 못된 시어머니가 어디 있을까? 저건 착한 남자가 아니라 바보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그런 일을 겪게 될지 몰랐네요. 아마 직접 겪고 있는 일은 판단하기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사연을 보내면서도 저 스스로 그땐 왜 그랬지 라는 말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자 욕먹을 걸 알면서도 한번 제 사연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집에서 자랐어요. 회사를 다니시는 아버지와 가정을 돌보시는 엄마, 그리고 남동생까지. 그게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초중고등학교 시절은 물론이고 대학생활도 여느 제 친구들과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물론 개인사들이 있겠지만 보통 제 주변 사람들과 수다를 떨면서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사연들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평탄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 한 남자를 만나고서 제 인생의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정도 취업 준비 끝에 회사에 입사하게 된 저는 그곳에서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제가 회사 업무가 서툴러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옆에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면 도움을 주었던 회사 동료였습니다. 업무를 도와준 감사의 표시로 커피를 몇 번 사게 되었는데 잠시 나눈 대화에서도 사람이 참 착하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딱 거기까지였어요. 회사 생활을 하며 다른 동료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런지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어도 별다른 감정 없이 동료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 부서의 사정과 사내식당에 문제가 생겨 매번 밖으로 나가 식사를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여럿이 같이 식사를 하다가 점점 다른 사람들과 짝을 지어가며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 우연히 장원 씨와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장원 씨와 식사하는 시간이 편하더라고요. 보통 다른 직원들과 밥을 먹을 때는 어색한 분위기를 환기시키려 정형화된 주제의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정원 씨와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편하게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를 보는 다른 직원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장원 씨와 둘이서 식사를 하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이야기도 더 많이 나누게 되고 웃다 보니 퇴근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졌어요. 순하고 착하다는 인상에 장원 씨는 놀랍게도 먼저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용기 있게 나오는 걸 보고 순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 할 말을 하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저는 장원 씨와의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고 서로에게 호감이 있던 우리는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만 있으면 다 해결되었다는 생각과 다르게 막상 우리가 생활하게 될 집부터 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부터 자가로 생활할 생각은 없었지만 서로가 가진 돈으론 전세금도 힘들었죠. 사실 장원 씨네 집안 형편이 안 좋았거든요. 몇 년 전 장원 씨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뒤로는 어머님 홀로 지내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당장에 우리가 마음이 맞아 결혼을 한다고 해도 전세금을 보태어 주실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때문에 멀어도 수도권 근처에는 집을 구해야 했던 우리는 양가 부모님들의 도움 없이 전세금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원래 예정보다 시간은 더 걸리긴 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전세금을 모았습니다. 부모님들도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기특하게 생각하셨고 예단 이야기도 시어머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사실 내가 너희들 결혼하는데
돈 10,000원 하나 보태준 것도 없어서 예단을 받기가 뭐하네. 그리고 예단이라는 게 결국 내 자식들한테 받아서 생색내는 것밖에 더 되니? 그게 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일 수도 있고 자식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일 수도 있는데, 둘 중에 뭐라도 피 같은 돈 괜한 곳에 쓰지 말고 너희들 직구할 때 보태서 써라. 그래도 어머님, 평생에 한 번 받으시는 건데 비싼 건 아니더라도 해드릴게요. 아니야, 괜히 그럴 필요까지 없다. 어차피 정원이는 형도 있고 나도 그때 되면 받지 않겠냐? 자식 둘 중에 하나한테라도 받으면 됐지. 그러니까 괜히 예단 때문에 마음 쓰고 그러지 마라. 부모가 되어서 결혼하는데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해서 그러니까. 사돈들 분께서 예단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니 저희 부모님께서도 똑같이 따로 챙길 것 없이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저희들 결혼 준비에 보태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예단에 엄청나게 큰 돈을 사용하는 건 아니겠지만 전세금이라는 목돈과 대출까지 겨우 준비한 저희에게는 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먼저 저희를 불러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했죠. 주변 친구들만 봐도 결혼 예단을 가지고 고민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 저희 형편에 어느 정도로 맞춰 준비해야 하는지 큰 고민이었거든요. 물론 자식을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거절하셨지만 그래도 쉽지 않은 선택을 해주신 시어머니께 감사했죠. 먼저 결혼한 몇몇 친구들은 시어머님이 신혼집과 결혼 준비에 하나 도움을 주지 않은 거니 그게 당연한 거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어머님의 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했고 결혼 후 시어머니에게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양가 집안의 예단 비용이 줄어들면서 따뜻한 예산에 조금이나마 여유가 생겼지만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 결혼식 준비를 모두 직접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줄이고 줄여 우리는 서울 구석에 있는 연립주택을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작은 평수의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시작하는 우리의 신혼생활이 불편해 보였을지 몰라도 우리 부부는 서로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행복한 신혼생활만큼 서로의 부모님께도 잘하려고 했습니다. 기념일을 따로 챙기지 않는 저희 집과 달리 남편은 여자인 저보다 더 애살 있게 친정 부모님을 챙겼어요. 저희는 긴 말 없이 정말 필요한 주제가 아니면 통화를 하지 않는 집안 분위기인데 매번 가벼운 안부를 묻는 전화를 드리고 별것 아닌 기념일에도 선물을 보내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저도 알아서 시어머님께 잘해드렸죠. 그때는 예단 관련으로 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 더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자주 찾아가 식사도 같이 하고 관광지뿐만 아니라 인근의 유명한 장소를 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주 만나며 가깝게 지내다 보니 어머니가 저를 더 예뻐하실 줄 알았는데 저를 이전보다 편하게 생각하셔서 그런지 시어머니께서는 왠지 이전과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여기 좋죠? 원래는 줄 서서 기다려야 겨우 들어오는 곳인데 오늘 어머님이랑 같이 와서 그런지 운이 좋게 바로 들어온 것 같아요. 빵이랑 커피도 한번 드셔보세요. 인테리어도 예쁘다고 유명한데 음식이 맛있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래, 맛있네. 아, 맞다. 예슬이, 너 저번에 본 내 친구 미자 기억하니? 걔 아들이 이번에 결혼을 하잖니. 그런데 걔는 남들 다 하는 결혼 가지고 뭐 대단하다고 나한테 와서 자랑을 하는지. 며느리가 예단으로 다이아를 사줬다고 자랑을 하잖니. 알이 큰 것도 아니고 겨우 조그마한 거 가지고 와서는 자랑하는데 얼마나 꼴보기가 싫은지. 아,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 자기들끼리 자식 결혼시키고 어느 정도까지는 뭘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어이가 없더라. 자식 등골 빼먹은 게 뭐 그리 좋은 일이라고. 안 그러니? 그래도 이럴 때 받으면 언제 그런 거 받긴 하겠냐마는.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작게라도 해드렸어야 하는데. 에이, 당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대신에 우리가 엄마 모시고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 그런 보석보다 가족 다 같이 추억 쌓는 게 더 값진 거지. 엄마도 우리랑 다닌 거 아줌마들한테 자랑해. 뭘 이런 걸 자랑하니. 내 나이 되면 맛있는 빵이니 커피니 다 그 맛이 그 맛이지. 괜히 이런 거 친구들한테 자랑했다간 소꿉장난 하냐고 웃음거리나 대고. 남편은 느끼지 못했지만 저는 어머니의 말씀이 이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물어봤죠. 여보, 어머님 아까 하신 말씀 뼈가 있으신 거지? 뭐가? 아, 엄마 친구분들 선물 받은 거? 내가 느끼기엔 어머님께서 지금이라도 받고 싶으셔서 돌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 설마. 그러면 직접 이야기했겠지. 아까도 봐. 그 아줌마들 한심하다는 듯 말했잖아. 당신이 괜히 못해드린 게 신경 쓰여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남편 말대로 제가 괜히 찔려서 어머님 말씀을 곡해서 들었나 싶었어요. 결혼 후에도 예단을 못해드린 게 항상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거든요. 마음 같아선 당당하게 예단을 해드리고 오늘 같은 이야기에도 웃고 넘기고 싶었는데 둘이서 제 집 마련하려면 몇 년간은 큰 금액을 사용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청약, 전세대출이자, 생활비, 여타 다른 비용까지 하면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대체 언제 집을 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그 말에 뼈가 있었나 봅니다. 어머님께서는 저번에 대화에도 아무런 반응 없는 저희가 답답하셨는지 그 다음부터는 직접적으로 속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시어머니의 표현에 애써 모른 척하면서 넘어간 게 몇 년인지. 저는 매번 어머님 말씀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댁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은 명절을 제외하곤 제사를 지내지 않는 편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괜히 일만 들고 싶지 않으시다면서 가지고 계시던 제사들을 먼저 정리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명절에도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해서 간단하게 차례 정도만 지냈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의 집은 정말 제사가 많더라고요. 여보, 다음 주 수요일에 제사 있어서 엄마 집에 가야 돼. 뭐? 제사? 아버님 제사 3월 아니셔? 우리 집 제사가 좀 많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에게 부탁한 게 좀 있으셔서. 뭐? 아버님 말고 또 무슨 제사가 더 있는데? 우선 증조 부모님이랑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나한테 당숙되는 분까지. 좀 많지? 내가 증조 부모님까지는 이해해 보겠는데 당숙되는 분은 우리가 왜 모셔? 그게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 할아버지 때부터 지내셨어. 나도 듣긴 했는데 자세히는 기억 안 나. 미안해 여보. 중간에 있는 명절까지 합치면 정말 2개월에 한 번씩은 제사를 지내야 하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는 아무 말이 없었고 그 이야기를 결혼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되니 정말 사기 결혼 당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화가 나 남편에게 따져도 봤지만 미안하다고만 말할 뿐 이미 한 결혼을 물을 수도 없었죠. 그리고 회사 다니는 제가 시어머니 댁에 저녁 다 되어서 도착할 텐데 그러면 제가 어머님 일을 거두는 정도일 거라 예상했습니다. 제사가 있는 주가 되고 먼저 퇴근을 한 저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뒤 부서를 옮긴 남편은 저와 건물은 같지만 다른 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남편은 오지 않고 남편의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예슬아, 미안한데 나 오늘까지 보내야 하는 문서가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은데 먼저 엄마 집에 가 있을래? 당신 야근하는 건 아니지? 좀 걸릴 것 같긴 해. 1-2시간 정도? 유일한 제 방패막이가 되어줄 남편 없이 시댁에 가려니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늦기라도 할까 싶어 차를 몰고 시댁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머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출발해서 가고 있어요. 너 퇴근 5시 아니니? 그런데 왜 이제 출발을 해? 죄송해요. 장원씨 기다리다 늦을 것 같다고 이제 연락을 받아서요. 최대한 빨리 갈게요. 얼른 와. 준비할 게 산더미인데 이제 와서 언제 다 하려고. 딱지라도 끊으면 내가 내줄 테니까 무조건 빨리 하라. 알았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눈앞이 아찔해지더라고요. 아침부터 제사라며 난리를 치신 어머님은 하루 종일 뭘 하셨길래 할 일이 산더미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하필 퇴근길로 시댁이 예상보다 더 늦게 도착하자 어머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너는 6시면 도착한다는 애가 지금이 시간이 몇 시야? 어? 이제 와서 준비를 언제 다 하니? 죄송해요, 어머님. 길이 하필 좀 막혀서요. 그런 걸 예상하지도 않고 말을 하니? 됐다. 얼른 준비나 해라. 이러다가 오늘 다 가도 제사를 못 지내겠어. 어서 준비해. 제 나름대로 불이 나게 시댁으로 온 건데 꾸지람을 듣게 되니 섭섭하더라고요. 우선은 빨리 준비라도 끝내고 쉬자 싶어서 잠시 숨을 돌리지도 않고 부엌으로 향했죠. 아침부터 시장들을 돌아다니시며 제사지낼 장을 보셨다는 어머님은 좀 전 통화 내용같이 음식 하나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음식도 간소하게 하는 저희 집과 달리 제가 처음 보는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음식 조리 방법이 서투른 저에게 어머님은 매번 친절한 설명보단 타박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셨죠. 아니 너는 꽂는 순서를 이야기해줘도 모르니? 일을 도와주려고 온 거니 아니면 사람 속을 뒤집으러 온 거니? 다 큰 여자애가 제사 음식 하나 할 줄 모르니? 죄송해요. 저희 집은 제사를 거의 안 지내서. 뭐? 제사를 안 지내? 어머, 너네 부모님도 참 이상한 분들이다. 어떻게 자기 조상들도 안 모시고 사니? 제대로 된 집안 맞니? 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세요? 요즘은 꼭 종교 아니라도 간소하게 하는 집들도 많고 아예 안 지내는 집들도 있는데 다들 자기 상황에 맞게 하는 거죠. 음식 못하는 저보고 뭐라고 하셔야지. 왜 부모님까지 입에 올리세요? 아이고 그래, 미안하다 얘. 됐니? 내가 사과했으니까 넌 말이나 잘하지 말고 요리나 똑바로 해라.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퇴근해서 달려온 저에게 늦었다고 제사 음식을 못한다는 소리까지는 제가 참을 수 있었어요. 그 정도야 남들도 하는 보통의 시집살이니까요. 그런데 굳이 잘못 없는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건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인데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말대꾸한 것이 마음이 안 드셨는지 제사가 끝나고 12시가 한참을 지나서까지 뒷정리를 혼자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 제사가 있을 때면 매번 새벽 2시가 다 되어서 집에 도착하곤 했습니다. 일만 고되면 모르겠는데 매번 옆에서 별것 아닌 것으로 저를 괴롭히는 시어머니를 견디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건 더 이상 죄인 마냥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 하나 보고 결혼했지 제가 여기 제사 지내려 시집 온 건 아니니까요. 시아버님 제사를 하는 건 제가 며느리로서 도리를 지켜야 했지만 제가 얼굴도 못 뵌 다른 분들 제사까지 욕을 먹고 제 몸 갈아가면서 챙길 수는 없었죠. 그날부터 저는 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라면 그날 당일부터 온몸 바짝 긴장하고 불이 나게 종종거리며 퇴근하던 제가 제 일정에 맞춰 느긋하게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 저를 보더니 어머님께서 당황하시더라고요. 얘,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이제는 좀 적응돼서 일찍 오나 했더니 이번에는 또 무슨 변명으로 늦은 거야? 오늘 제가 치과 검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님. 뭐? 그래서 내가 날짜 옮기라고 했잖니. 너는 시어머니 말을 귓등으로 듣니? 한 달 전부터 받던 치료라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 퇴근하고 받으려면 오늘밖에 야간 진료를 안 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돈 아끼신다고 이 시장 저 시장 다니시면서
재료 준비하시는데 요즘에는 마트가 더 저렴해요. 배달도 오고요. 주문하기 힘드시면 제가 대신 스마트폰으로 주문해 놓을 테니까 다음부터는 재료들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장 보는 것도 쉽고 천천히 음식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서두를 필요도 없잖아요. 옳은 소리 하는 제 말에 말문이 막히신 어머님께서는 괜히 할 말이 없어 어서 음식 준비나 하자며 말을 돌리셨죠. 하지만 그 후에도 제 말을 듣지 않고 굳이 고생을 시키시는 어머님 때문에 매번 힘들게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결국 전 이것도 아니다 싶어서 양손 가득 두툼한 봉투를 가지고 시댁으로 향했죠. 왔구나. 어서 제사 음식 준비하자. 오늘은 다듬을 게 더 많다. 어머님, 제가 뭘 사갈게요? 이거 보세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시장에 돌아다니다가 저희 집이랑 똑같이 제사 음식 하는 곳을 발견했잖아요. 거기 가게 사장님이랑 얘기를 나누다 알았는데 글쎄 저희 시아버님이랑 고향이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 음식이 똑같은가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제 어머님이랑 저도 편하게 여기서 사서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뭐야? 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제사 음식을 어떻게 밖에서 사와서 해? 그런 집이 어딨어? 어머님, 요즘에 제사 음식 사서 하는 집들 많아요. 그리고 제사 음식도 결국에는 시대마다 변한 거잖아요. 조선시대랑 지금이랑 제사 음식이 같겠어요? 괜히 어머님이랑 저 힘들게 음식 준비하지 말고 그냥 사서 준비해요. 가격도 이게 더 저렴해요.